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오늘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보통 백신 1차 접종이 끝나고 나면 당일날은 괜찮고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에서부터 완전히 100% 안전하진 않겠지만 기존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학습하는 것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칠 뿐이지 공부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게 확실한 거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생한테 또는 조카 또는 자녀들한테 또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거울에 비친 자신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바로 학습하도록 하시죠. FHRP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FHRP라고 하는 기술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버를 운영하든 네트워크를 운영하든 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은 무엇이고 FHRP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지나간 자치, 추적하다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어떤 경로로 내가 운동을 했고 어떤 경로로 여행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트래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도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트래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단위로 GPS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찍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으로 찍으면 내가 빨리 걸으면 구간이 길게, 그리고 내가 천천히 걸으면 구간이 짧게 해서 지역별로 해서 GPS가 위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실시간으로 찍었던 것처럼 쭉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트래킹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와 유사한 기능을 어디서? 그렇죠. 시스템에서도 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트래킹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핑이 있겠죠. 우리가 핑 19168.1 이런 식으로 해서 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ICMP 메시지를 전달을 시키고 상대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대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리퀘스트 패켓을 전달을 시켜서 리플라이가 오면 살아있는 거고 리플라이가 오지 않으면 죽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내 인터페이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내 메모리가 지금 현재 5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CPU 사용량이 7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정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추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 트래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래킹 기술이 도대체 FHRP 기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1과 R2가 있는데 R1과 R2가 서로 간에 FHRP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장비가 액티브, 한 장비가 스탠바이로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액티브 장비가 주기적으로 헬로 패켓을 던지면 스탠바이 장비는 액티브 장비가 살아있구나 라고 계속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액티브의 인터페이스가 다운되게 되면 더 이상 헬로 패켓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액티브가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액티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스탠바이 장비가 액티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FHRP를 돌리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R1과 R2가 지금 현재 FHRP는 서로 간에
문제없이 통신이 되고 있는데 액티브 쪽으로 패킷을 전달을 시키면 액티브 쪽에서는 지금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R1은 R2한테 패킷을 보내서 외부로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R2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FHRP 프로토콜이 특정 인터페이스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해당 인터페이스가 업인지 다운인지. 그래서 해당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게 되면 프로아이티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바로 액티브를 상대방한테 넘겨주거나, 그 부분은 자세한 프로토콜 기술을 배우실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트랙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다운인지 업인지 체크를 해서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되게 되면 액티브랑 스탠바이를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R2의 프리앰프트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간에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트랙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인터페이스가 다운된 거 가지고만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장비가 다운된 경우예요. 장비가 다운되면 R1 입장에서는 해당 장비랑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죽으니까 인터페이스로 트랙을 걸어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넥스톱으로 핑 같은 것을 수행을 해서 넥스톱이 업인지 다운인지 트랙을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것은 그 사이에 스위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해당 장비가 죽었어도 R1 입장에서는 인터페이스가 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랑 스위치 사이에는 인터페이스가 다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인터페이스 트랙으로는 체크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넥스톱에 대해서 트랙을 체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럼 넥스톱에 대해서 트랙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ICMP로 주기적으로 넥스톱에다가 핑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MP 리퀘스트에 대한 ICMP 리플라이가 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스탠바이가 액티브가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고 있다 라고 하면 라우터마다 루프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1.1.1의 32비트 루프백을 넥스톱 라우터에 만들어준 후에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면 R1의 라우팅 테이블에 1.1.1.1의 32비트라고 하는 네트워크 정보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라우터가 다운됐다, 넥스톱 라우터가 다운됐다 라고 하면 FHRP 프로토콜은 라우팅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트랙을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에서 뭘 트랙을 해요? 그렇죠. 1.1.1.1의 32비트 네트워크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라우터가 다운됐으니 1.1.1.1의 32비트 네트워크 정보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탠바이가 액티브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리처빌리티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인터페이스나 특정 라우터가 죽었을 때를 생각을 했는데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목적지까지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했더니 R2 쪽으로 가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 입장에서는 뭐를 테스트해야 됩니까? 그렇죠. 목적지까지 내가 핑을 수행을 하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체크를 하든지 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금 현재 성능, 딜레이라든지 지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스레스홀드 정해서 그 스레스홀드보다 안 좋으면 스탠바이가 액티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성능뿐만이 아니라 나는 80 서비스가 되는 경우만, 또는 FTP 서비스가 되는 경우만 이렇게 특정 서비스를 갖고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트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 서비스 트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네트워크 엔지니어고 보안 쪽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안팀에서 어떤 보안 정책을 세워서 서비스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일단은 네트워크 쪽에서는 최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트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방화벽이나 IPS나 이런 보안 장비에서 정책이 잘못됐을 때 어떤 정책 때문에 또는 어떤 포트가 막혀 있어서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정책에 의해서 막히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서비스가 트랙에서 페일이 된 거니까 R2 쪽으로 액티브를 넘겨줘서 밑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트랙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기술이 트랙이야, 이런 기술이 트랙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안 되고, 트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